보시고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히스레저라는 배우 다들 다크나이트 등등의 영화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런 배우라는 것까지는 모르셨을 것 같고요. 한 감독이 영화가 외국어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히스레저는 영화라는 언어를 모국어로 타고 태어나서 그걸 너무너무 아름다운 언어로 계속 만들어갔던 어떤 시인 같은 존재라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네. 고경표 씨도 워낙에 또 히스레저를 좋아한다는 말씀을 인터뷰 때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 우선 영화에 대한 감상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경표입니다. 네, 많이 부끄럽네요. 많이 부끄럽고 워낙 좋아하는 배우예요.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이 GV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다 까먹어 버렸어요. 제가 알고 왔던 히스레저의 모습과도 많이 다르고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도 너무 딱 맞게 닿아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건 아닐까? 괜히 히스레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앞으로의 내 연기 인생에서 나는 뭘 이뤄낼 수 있을까? 저에 비하면,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배우를 하고 있는 작은 사람일 수 있는데 비교하고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계신가요? 네, 근데 또 우리 이 영화의 취지는 청춘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살아온 삶의 시간보다는 얼마만큼 본인의 삶을 채워왔는가에 대한 목적이 담긴 영화 같아서 보고 무너지는 순간에 계속 다잡았어요. 나도 무언가 새로운 걸 해내야지. 나도 도전을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비단 배우로서가 아니라 내 삶에도 충실해야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계속 되짚으려 했었거든요. 지금 약간 정신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네, 영화에 대한 감상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인터뷰 때 히스레저를 좋아한다 뿐만이 아니라 히스레저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 영화 보기 전까지도 히스레저란 배우는 너무 근사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의미했던 히스레저 같은 배우가 무엇이었고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게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 히스레저의 영화를 본 건 어렸을 때 어렴풋이 봤던 기사 윌리엄을 보고 나중에 다크나이트를 보고 이 두 캐릭터를 한 사람이 연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쯤 이제 저도 연기를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생 시절인데 뭐랄까 뭔가 희열 같은 뭔가 쾌감 같은 걸 느꼈는데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이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캐릭터 연기라는 것을 공부하고 문득 영화의 앞선 부분에서 나왔던 자기 스스로를 카메라에 담으면서 연습을 한다던가 계속해서 자신을 사라지게 만들고 새로운 캐릭터로서 반응하고 싶다던가 말투, 표정, 눈빛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도전하고 그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사실 그도 물론 캐릭터 연기를 함에 있어서 저런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그가 저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는 저도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연기를 해오면서 계속 추구하려던 것과 너무 맞닿아 있어서 조금 놀랍고 앞으로 더 열심히 지금까지 약간 혹시나 해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좀 저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도 그에 못지않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반성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러게요. 좀 저를 성찰하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추구하고 있는 연기관과
뭐 어찌 보면 저의 선생님일 수도 있는 배우였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저는 오래오래 살면서 좋은 연기 하고 싶어요. 아 진짜 이 영화 보면은 히스레저가 배우로서 멋지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가족한테 따뜻하게 잘하는 어떤 오빠이자 아들이고 그리고 동시에 친구들하고 너무 관계가 좋잖아요. 딸 바보이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완벽한 사람인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거 그거 하나인데 영화 보시고 가장 좀 기억에 탁 꽂히셨을 장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그러셨어요? 인상 찌푸리지 않았다는 거야. 사람들을 대할 때 그는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했던 것 같고 그를 마주하는 사람들조차도 그에게 편견을 씌우지 않았던 것 같고 굉장히 각자의 개체로서 존중해주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가 죽은 뒤에도 이런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 영화 그 제작된 배경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는 TV용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지금 I am 히스레저잖아요. 그래서 히스레저 앞에 있는 I am을 딴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소령 또 JFK 주니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만드는 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히스레저를 대상으로 한번 다큐를 만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후보로만 있었던 거죠. 왜냐면 우리처럼 그냥 배우로서의 모습밖에 모르니까. 근데 이제 조금씩 제작을 위해서 취재를 하고 그 친구들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영상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하면서 와 이건 정말 내가 이 사람의 1%밖에 몰랐구나. 이걸 이렇게 확실히 느끼면서 제작에 박차를 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우리의 지금 느낌이 제작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배우를 또 발굴했던 과정인 것 같은데 이 배우한테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할리우드에서는 노라는 말을 참 싫어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배우분들 사실 인터뷰해보면은 어떤 역할을 가리지는 않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출연을 해야죠라는 답변을 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한국이기 때문이죠. 그런가요? 그 배우로서 되게 노라고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이기 때문이죠라고 얘기했던 건 요즘 흔히 말하는 프로 불편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꼬투리 하나에 깎아내리려면 얼마든지 그의 인생을 파탄낼 수 있을 만큼 익명이라는 곳에 숨어서 물론 저도 그래봤던 적이 있고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고 타인을 가두는 행위인지를 저는 가담자이기도 했고 피해자이기도 했고 느껴봐서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 끝나고 종영 인터뷰를 했을 때도 전 더 뻔뻔해지겠다. 뭐 과거의 잘못들 물론 제 잘못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당당할 건 당당하고 앞으로 그러면서 더 당당해져야겠다. 더 솔직해져야겠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헐리우드에서도 싫어요라는 말을 싫어한다. 그것도 물론 이해가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러기가 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뭐 헐리우드에 갈 배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연기하고 있는 이곳에서 갑자기 제 포부를 얘기했는데 더 당당해지고 싶어요. 갑자기 이 분위기니까 오늘 이제 가시면 아직도 뜨거운 마음을 안고 가실 텐데 뭔가 이제 나를 변화시킬 어떤 작은 어떤 행동을 하나 한다. 오늘 밤에 혹은 뭐 내일 새벽에 뭐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잠이 되게 많아요. 새벽 4, 5시에 누군가의 집을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일단 오늘 만나기로 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가볍게 맥주 한잔 하면서 오늘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간 살아왔던 못 봤던 시간들에 대해서 서로의 이야기 많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싶어요. 이 영화를 보니 더 그렇네요.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갈 테니까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이렇게 판을 다 갈아 놓으면은 다들 저기 이렇게 팔을 놓였어요. 놓으셨네요. 네, 제일 뒤쪽. 달리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국대학교 다니는 대학교 1학년 네,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오늘 오게 된 게 어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CGV 예매를 보다가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하게 마지막 남은 자리 하나 이렇게 해서 와서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히스레저 씨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인, 친지 뭐 하여튼 친지분들이 다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예전에 찰리 채플린 씨가 이렇게 말하셨죠. 인생이란 게 가까이서 보면 비극.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친지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히스레저 씨의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희극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를 한 줄로 평가라기보다는 느낀 점 얘기해 주신다면은, 네, 그게 궁금해서. 한 줄로요? 네네네. 어려운 숙제를 이승환님께서 던지셨습니다. 아까 혹시 낭독회를 들으셨나요? 네. 네. 물론 그 편지를 히스레저 본인이 쓴 편지는 아니에요. 여기 홍보 담당처분께서 이 영화를 보고 느끼신 점, 그 비밀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셨어요. 조금 뻔뻔해지고 당당해지려고 해요. 나지막히 나의 이름을 부르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나는 히스레저였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를 히스레저라고 부르고 히스레저를 느꼈고 우리도 느끼고 있고, 나는 나지막히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2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이미 생각하셨던 것 같은 멘트를. 원래 말을 잘해요. 근데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지금 혹시 또 손 드시는 분, 여기 또 계시네요. 제가 말을 할 시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영화 보면서 제가 몰랐던 히스레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저는 히스레저가 연출을 한 건 몰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경표 배우님이 히스레저와 만약에 뭔가 작품을 같이 한다면 히스레저가 연출한 영화에 나오고 싶은지, 아니면 히스레저랑 같이 한 영화 같이 출연하고 싶은지, 아니면 배우님이 감독이 돼서 히스레저를 찍고 싶은지, 한번 어떤 게 좋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숙제가 많네요. 이건. 물론 천국에서 가능한 일이겠죠. 그때쯤 되면 제가 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갈 거라 제가 감독을 하고 히스레저에게 연기를 부탁하고 뭔가 팀으로서 계속 디벨롭 시키면서 작품을 찍고 싶어요. 뭔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와 작업했던 모두가 그를 믿고 의지했고 그 작업에 임하는 위치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많은 조언을 구했듯이 저도 많은 조언을 구하면서 디벨롭을 시켜보고 싶어요. 왜냐면 딱 하나, 제가 조금 더 오래 살고 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걸 겪어보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 당시에 히스레저에게 넌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뭔가 또 좋은 게 있지 않을까요? 네, 고마워요. 아직까지는 형인데, 그죠? 아니죠, 이제 동갑이죠. 그런가요? 이제 친구가 됐죠. 지금 간다면. 근데 아직 갈 생각이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감독에 대한 생각이 확실히 있으신 네, 거군요. 저는 비밀리에 시나리오 작업도 계속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싶은 걸 하는
것처럼 저도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고 꼭 연출을 해보고 싶어요. 혹시 그 이미 쓰셨던 시나리오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돼요? 되게 우울한 이야기예요.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살인자가 안 잡혀요. 그리고 안 잡힌 상태에서 그의 삶을 온갖 트라우마에 갇혀서 살게 되고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그가 나중에 내가 살인범이다라는 이야기가 비슷해요. 나중에 자백을 해요. 근데 그 자백하는 방식이 경찰서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 만들어요. 자기가 살인을 하고 살아왔던 삶의 관객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관객들한테 평가받기를 원해요. 이 영화의 살인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아까 말했듯이 가까이서 보면 뭐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비극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에게 그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희극일 수도 있고 그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보시는 관객들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동정을 느끼는 것인지 과연 내 가치관과 기준의 판단은 어디다 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픈 영화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엄청난 영화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영화인이 할 수 있는 생각인 게 사실 누구도 두둔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살인자라는 인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설득력 있고 완벽한 영화를 만들었을 때 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네. 뭐 그런 거잖아요. 약간 그 주인공의 어떤 마음 상태가 지금 고경표 씨의 정말 완벽한 영화로 나는 홍보하고 싶다 이런 걸 표현한 걸까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많은 이데올로기에 부딪히잖아요. 정말 많은 이제 이념에 옳고 그름. 네, 네. 그 부딪힘 속에서 과연 타인의 이념을 비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생각하게 된 시나리오예요. 누굴 죽였어요, 살인자가? 그건 아직 네, 아직 쓰고 있는, 그러니까, 디벨롭 되고 있는? 네. 아직 디벨롭 되고 있는 중인데 어린 아이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젊은 부모에게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 초청을 하죠. 그 영화에. 당신은 어떻게 보았는가? 지금 약간 디벨롭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까지는 있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살을 붙여야죠. 대사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근데 지금 이제 물론 더 빨리 영화화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혹시나 이 영화에 히스레저 캐스팅한다고 하면 주인공인가요? 아니요. 저는 제가 제 영화에 출연하고 싶진 않고. 아니, 이 영화에 히스레저를 출연시킨다고 하면 네. 아니요. 그에게 이렇게 또 무거운 역할을 맡기고 싶지 않아요. 반응이 너무 생생해서도 너무 재밌어요 지금. 그리고 빨리 접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적어도 5년, 6년이 지나야. 왜냐면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 팬분들 참 많으실 텐데.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아시잖아요, 그죠? 별로 안 오셨구나. 전 또 궁금한 게 이게 히스레저를 또 감독으로서 그 캐스팅을 한다라는 생각까지 해보신다고 하면 이 배우가 어떤 결의 연기를 하는 배우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히스레저가 다양한 역할을 해오고 정말 이 사람이 이 사람 맞아라고 생각할 만큼의 변신을 보여줬지만 그런 식의 변신을 하는 배우는 많잖아요. 근데 이 배우만이 가진 어떤 연기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연기의 톤 같은 게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할리우드에서는 캐릭터 연기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연기이기도 하고 시스템 자체가 잘 갖춰져 있죠. 근데 히스레저는 참 어린 나이서부터 뭔가 트여 있었다고 할까요? 여기서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어린 사람들, 경험이 미숙한 사람들의 가능성이나 그들을 사람으로서의 존중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 사회에서 많은 것들에 부딪히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존중받을 수 없나? 근데
저 사람은 많이 튀어 있었고 그 트임과 가능성을 지켜봐왔던 존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히스레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나이를 먹을 거고 우리도 젊은 가능성들을 마주해야 될 시기가 올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그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가능성을 존중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연배가 조금 더 있으신 분이랑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 잔잔하고 좋은 기분이 들고 물론 있는데 여기서 저보다도 연배 많으신 분들이 있겠죠. 제 이야기를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참 이 히스레저의 태도 중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르는 사람이잖아요. 아, 나한테 욕해. 괜찮아. 카메라를 들고 표현할 거야. 라고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매번 매 작품마다 나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 나 때문에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것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무모하게 도전하고 또 돌파해 나가는 사람도 또 드물어요. 그 배우님, 고금표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배우로서 8년이 사실 그렇게 아주 길지도 않지만 그 사이에 정말 빽빽하게 작품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아 정말 무모했다 싶었던 도전도 있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정말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를 감추고 해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들이 그러셨어요? 코믹 연기를 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죠.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제약이 생기진 않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의 유용한 짤을 만들었듯이 그렇지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우려는 사회, 세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생각보다 작은 것이고 그것을 크게 염려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노력하고 시간을 꽉 채워 보내면 분명히 새로운 기회는 주어지더라고요. 그것을 몸소 실천했고 실감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확신에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무언가, 가족, 친구, 맛있는 식사, 또는 좋은 사람들, 좋은 풍경, 여행, 그 순간에 담배 한 모금, 커피, 연인과의 사랑, 뭐든지 그 행복의 이상향을 좀 가까이 두시고 두려워하는 것들보다는 용기 낼 수 있는 것들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전의 순간 혹은 작품명 이런 그쵸, 얘기는 또 까먹었네. SNL이나 무서운 이야기라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존중해주고 믿어줬던 정범식 감독님이 있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의 스펙트럼이 한 단계 넓어졌고 제가 다룰 수 있는 무기가 한 가지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시에는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걸까? 지금 내가 너무 급한 건 아닐까? 근데 지나고 보니 그 작품을 보고 많은 분들이 환호해 주셨고 저라는 사람에게 신뢰를 쌓아 주셨고 그래서 뭔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은 크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 영화가 이제 평행 우주의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제 방식으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누르고 나면은 문이 열렸는데 우리 집인데 엄마, 아빠, 가족들이 다 너무 이상한 존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너무 엽기적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좀 오줌을 마신다거나, 네네. 네, 나중에는 눈을 찌르야 하는 상황까지 있는데 그런 지금 히스레저 출연작들도 보면은 사실 현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캐릭터들도 참 많고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브로크백 마운틴도 그 미국 남성성을 상징하는 카우보이가 동성애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각에선 엄청나게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 배우는 그 순간 자신의 캐릭터와 그 순간에 하고 있는 행동을 믿어야 하는데 네, 그렇죠. 고병신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네. 이걸 스스로 믿으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안쓰러우면서도 연기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사실 3회차 분량으로 찍은 영화예요. 30분짜리 영화를 3회차에 찍는다.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쳤지만 너무 그 작업이 재밌었어요. 그쵸. 배우들은 가끔 그런 질문들 하세요. 그 시대적 배경을 네가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시대의 감성과 그 시대의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니? 라면 딱 하나, 상상하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연기를 의심하는 것, 그래야 연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정범식 감독님이랑 정말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정범식 감독님은 저를 개체로서 존중해 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더 믿을 수 있었고, 그렇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사람들의 많은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저라는 배우가 거기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거죠. 눈을 찌를 때는 어떤 마음이었나요? 눈을 찌를 때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왜냐면 리와인드 시킨 거예요. 이렇게 가위를 여기까지 대놓고 반대로 연기를 한 거죠. 그리고 플레이백을 했을 때는 리와인드로. 정말 실감나게. 네, 정말 가위가 여기까지 있어요. 정말 무섭긴 했었어요. 근데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 정말 그 새벽에 온몸이 피로 젖은 채로 바다 갯벌에 나가서 그 추위에 쌓여오면서 그땐 정말 현실 같았어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컷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눈을 찔러야 된다. 완벽하게 해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히스레저 연기하는 방식들이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보기 힘들 것 같은 딱 포스에서 할리우드로 와서 그가 얼마나 불안해하고 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속속들이 90분 동안 거의 알차게 들어가 있는데, 그 고경표 씨도 약간 그 연기를 하는 히스레저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따라하면서 또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네. 네, 다양한 표정이나 뭐 동작 같은 것들 좀 따라해봤다는 인터뷰를 봤어요. 네. 근데 좀 가장 스스로 하면서 조금 이렇게 흥미로웠던 따라해본 연기, 어떤 작품의 어떤 순간이었는지 궁금해요. 브록백 마운틴을 보면 그 여기 입과 이빨과 잇몸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처럼 계속 새는 소리가 나요. 휴지를 여기다 입에다 물린 것처럼 그가 평소에 하지 않는 말투,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카우보이의 남성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이런 새는 소리가 나는데, 그런 것도 연습해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나중에 제가 제 연기에서 이런 걸 써먹었을 때 제 히스레저 따라했네 라고 여기 계신 분들 하실 수 비밀인 걸로. 네. 근데 사실 연기는 많이 보고 많이 따라해야 저는 배우가 연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태어나서 눈으로, 귀로, 입으로 모든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다 습득하잖아요. 그리고 그 습득된 것들 속에서 내 것들을 정립해 나가면서 살아가는데, 배우에게 가장 좋은 연습은 가장 많이 보고 따라하는 것. 따라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연기를 따라했다고 해서 그 순간에 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하나의 캐릭터가 생기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뭐 나중에 제 이런 모습을 봐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제가 몰입하고 제가 스스로 믿으면 관객분들도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배우로서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직접 어떻게 보면 흉내내기이자 그 사람 되기의 과정을 거치는 셈인 건데, 이런 이제 히스레저 같은 배우 외에도 일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특이한 표정이라든지 어떤 제스처 같은 것들을 좀 따라해 보시기도 하세요? 가끔 촬영할 때 같이 촬영하는 동료 배우들 따라해요. 웃으라고. 서로 못생긴 표정들, 그리고 집중했을 때 나오는 이상한 버릇들 같은 거, 그런 거 따라하면서 그냥 현장 분위기를 좀 풀곤 하죠. 최근에 따라하신 가장 웃기는 김기두라는 배우가 드라마에서 좀 이렇게 되게 코믹한 표정을 잘 잡아줬고, 허지원이라는, 지금 영국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허지원이라는 배우도 이상하게 느린 제스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장 사람들은 이제 같이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 뭐 현장 사람들도 뭐 다른 배우들도 제 말투나 뭐 현장에서 제가 하는 습관들을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 서로 그러면서 이제 되게 친해졌어요. 네, 지금 잠시 쉬었는데 손을 들고 싶은데 여기 딱 드셨다가 지금 1초 만에 내리셨는데 네. 봤습니다. 네, 지금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5번째 정 가운데 검은색 옷을 입고 계신 여성 관객분 계시네요. 이게 질문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배우분이랑 기자분이 앉아 계시고 뒤에 포스터가 있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이걸 예매한 계기가 이 포스터에 있는 히스레저가 당신에게 전하는 처음이자 다시 없을 청춘 레터라는 이 문구를 보고서 예매를 했어요. 네. 일단 저는 휴학을 한 대학생으로서 제 전공이 저한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전해주는 청춘 레터라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히스레저라는 배우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지만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되게 많이 느끼는 것도 있었고, 일단 저한테 가장 꽂혔던 건 히스레저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을 끊임없이 기록해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제 인생에서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느낀 건 나에 대한 기록을 계속하자였던 건데, 뭐 같이 같은 청춘으로서 이 영화를 보신 배우분이나 아니면 기자분은 청춘들에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볼 수많은 청춘들이 어째서 이 영화를 봐야 하는지, 이 영화가 왜 청춘들에게 전하는 편지 같은 영화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너무 못했어요. 아유,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정말 한마디로 딱 요약되는 청춘 편지, 이 영화 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망설이고 있다면, 무언가에 망설이고 있다면 그 망설임과 끊임없이 싸우고 도전하고 이겨내고 망설임을 이겨내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히스레저의 모습을 보면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 앞길에 대해서 뭔가 망설이시는 분들은 이 영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망설임보다는 일단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많이 남을 것 같고, 히스레저도 그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영화는 남지 않았을 거고, 뭐든지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질문해 주신 분께서 이 영화를 보기 위해 이 극장에 발걸음을 해주셨던 것, 그 발걸음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내 인생의 기록도 많이 남겨야겠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고, 저는 부디 그게 인스타그램용이 아니길 바라거든요. 네, 저는 여기까지. 근데 정말 이 영상, 처음에 나왔던 영상들 중에서 정말 되도 않은 상황 가지고 혼자 스릴러 찍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는 이 영화를 몇 번을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걸 그냥 재미있게만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이게 일상이구나. 나는 이렇게 농담처럼 이거 누가 보여주려고 누구 보라고 이거 만들었을까 싶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라고, 그러니까 뭐 남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걸 보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고요. 또 하나는 청춘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전 이 영화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떤 남자가 아무리 빨리 떠나서 아쉽다고 한들 그렇게 사귀었던 수많은 아름다운 그 연인들이 다 옛날 애인을 이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다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면 어떤 저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가족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이제 충실한 가족이었잖아요, 스스로가. 근데 그래서 역시 히스레저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우주인 같은 수준의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와, 이 사람은 자기가 엄청난 사랑을 많이 뿜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쩌면 다 돌아온 것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길을 가면서 가장 힘들 때 옆에 붙들어주는 게 가족이나 아니면 연인 혹은 또 친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꿈 때문에 너무 마음이 좁아져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히스레저의 엄청난 사랑을 또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뒤에 또 손이 지금 두 분이 여기 가운데 뒤에서 네 번째 줄 여자 관객분 계시고요. 이 왼쪽에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일단 영화 보러 오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둘러보다가 그 아까 낭독해 하신 그 히스레저 그 방구명돈대를 봤는데 거기에 포스트잇 붙이는 곳이 있었어요. 청춘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적으면서 그리고 이걸 예매하면서도 청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청춘인데 청춘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가까운 내가 이 청춘을 살고 있지만 청춘이 뭔지 모르겠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저런 열정이 청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경표 배우님과 이제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춘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마다의 정의가 있겠죠. 근데 공통점으로 청춘이라는 단어를 마주했을 때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겪는 이 청춘에 대한 의문점, 답을 내릴 수 없는 것은 우리 본인의 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사회 구성으로서 우리 탓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배우라는 일을 하고 연예계에 몸담고 TV에 비춰지는 사람으로서 항상 그 고민을 해요. 내가 사람들의 편견을 가장 앞서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TV에서는 가장 예쁘고 날씬하고 멋지고 잘생기고 돈 많고 부유하고 럭셔리한 삶, 인간 가까이에 있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잖아요. 환상만 심어놓잖아요. 제가 그 삶 속에 빠져들어 살다 보니까 저조차도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아닌데 나를 봐주는 사람들은